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블랙박스를 수입, 유통하고 있는 박지철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로 태국에 온 지는 5년째가 됐습니다. 태국에 온 계기는 사실 와이프의 권유가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회사 생활을 한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갈증이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와이프의 권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의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국에 오게 됐습니다.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가 밤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사실 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보이는 거라고는 내 표지판에 이제 태국어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정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신세계에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좀 새로운 것에 많이 흥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태국에 대한 첫인상은 신세계,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설레는 장소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블랙박스 수입을 하기로 결정한 게 제가 이제 자동차를 사고 운전을 하는 와중에 블랙박스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현지에서 블랙박스를 제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국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샀는데 그 2개월 뒤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또 샀는데 마찬가지로 중국 제품이었고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고장이 나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와이프한테 제가 물어봤죠. 한국에서 이제 나는 블랙박스 사업을 할 거라고. 와이프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블랙박스 회사에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연락을 했고, 그 회사에서 기회를 줘서 네, 시작을 하게 됐죠. 태국의 블랙박스 시장은 사실 그 중국의 중저가 제품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 제품의 그런 프리미엄성 그리고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제가 결정을 한 거였고요. 지금 제가 블랙박스를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태국에서는 이제 벤츠 쇼룸, 그리고 이제 유럽차 프리미엄 중고차 쇼룸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한국의 이제 본사 해외 총괄 본부에서 저한테 이제 동남아 지역을 좀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홍콩, 그리고 베트남, 싱가포르 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국에 오자마자 사실 블랙박스 사업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와이프 고향에서 제가 처가살이를 1년 정도 했어요. 이제 고통의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뭘 할까를 이제 고민을 했었죠.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했던 사업이 젤라또 사업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와이프 집 옆에 와이프 명의의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에다가 이제 젤라또 샵을 열었고, 젤라또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식품부터 뭐 잡화, 패션, 가전까지 그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와이프가 이런 간식거리,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케이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의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레시피 개발은 이제 와이프가 맡고, 매장 뭐 인테리어나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제가 맡았고, 당장에 그 시골에서 한국인으로서 희소성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찰나에 저희가 젤라또를 선택을 하게 됐고, 일반 아이스크림과 다른 거는 모든 걸 다 핸드메이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풍미도 좋았고 맛도 좋았고 인지도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와이프 고향에서 제가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그 곳에 최초로 있었던 젤라또 매장을 이제 운영을 했었던 거죠. 힘들었던 순간이라기보다는 애틋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젤라또 매장을 제가 하면서 사실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첫 사업이기도 했고,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와서 큰 실패를 처음에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담을 많이 들어서 적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 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젤라또 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작과 판매를 혼자 다 하면서 저녁 8시에 판매가 끝나면 이제 가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일 팔 젤라또를 제가 혼자 만들곤 했습니다. 새벽에 새벽 2시, 3시까지 혼자 젤라또를 만들면서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그 시골에, 외딴 시골의 주방에서 젤라또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주방에서 혼자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 다음에 내가 젤라또 매장을 좀 더 확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꿈꿨던 그런 시간이 가장 애틋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실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고요. 사실 지금은 젤라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자녀 교육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비즈니스 때문에 방콕에 왔지만 나중에 젤라또 매장은 언젠가 다시 할 거고요. 미래에 대한 저의 꿈?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그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 모여서 어려운, 그 다음에 애틋한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난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 라기보다는, 행복은 제 기준에서는 그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어느 순간인가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외딴 타지에서 좋은 한국인들과 함께 모여서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이제 모두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런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저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에서의 삶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 궤도에 안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저의 이제 감정적인 행복이지만, 사업적인 행복 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오늘도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와이프가 태국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와이프한테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인들께서 이제 홀로 태국에 오셔가지고 겪는 어려움을 사실 저는 겪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사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아직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저만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와이프가 태국인이고 처가가 태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사위로서 처가 식구와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를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케어를 하는 부분도 사실 태국인 사위보다는 좀 덜 할 거고, 언어적인 부분부터 해서 문화적인 이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소소한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국에는 제가 2번 정도 온 적이 있습니다. 2번 다 여행이었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도 인도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태국은 왠지 인도와 한국의 중간? 그래서 뭔가 역동적인 느낌이 좀 있었고, 발전이 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한국인으로서 무한한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여행 때는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살게 되면서 그 기회가 더 크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인 나라는 아니라고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한국인 분들에 비해서 좀 덜 느끼지만, 사실 뭐 비자부터 해가지고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외국인에 대한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거고, 만약 여러분께서 태국에 오셔서 그 진입장벽을 극복하신다면 그 진입장벽은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어렵다라는 게 어려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장점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고, 정말 태국에 오고 싶다면 태국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고 태국에 직접 와서 보고 느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무기를 여기서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언젠간 극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들지 말고 지금 시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상황에 대한 준비의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산업의 재편,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의 변화, 뭐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그때까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신다면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께 좀 더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무래도 배우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제 친구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라고 청첩장을 이제 보내면 저는 첫 질문이 무조건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제 첫 질문이거든요. 저는 이제 와이프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실 당연히 한국인이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친구들이 다들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예전부터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 동생도 이제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했었고 저도 이제 뭐 해외 유학생 정도 급은 아니지만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해외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사실 해외 국제 결혼에 대해서 크게 반감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인들과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뭐 장단점 이런 걸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너는 한국인이랑 결혼해서 참 좋겠다. 와이프랑 한국인으로 대화하잖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한국인 배우자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와의 그런 생활은 장단점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뭐 한국 문화도 서로 다 잘 알고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의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의 장점은 제가 배우자의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가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태국에 있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으면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한국에 좀 국한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뭔가를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